경물치지는 어떤 이론적인 공부와 그런 데 들어간다면은 그 다음에 성의, 마음 공부로 들어가서 첫 번째가 성의입니다. 성의한 다음에 정심하고 정심한 다음에 수신, 수신한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제가 한 다음에 치부, 그 다음에 평천하 이렇게 나가요. 여기서 이제 대학을 얘기하는데 우선은 이거 단계를 나누면요 여러분 공부 못해요. 언제 경물치기 다 마친 다음에 언제 성의 하실래요? 성의 다 마치면 그 다음에 정심은 언제 하시고 그 다음에 수신 다 하신 다음에 제가 하실 거예요? 제가 다 한 다음에 치국하고 그 다음에 평천하는 언제 하실래요? 이 영원히 끝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당신 수신이나 했어? 제가나 했어? 뭐 한다고 껍쩍쩍 나와? 이러면 아무도 할 말 없죠. 마친 사람, 수신제가 다 하신 분 없죠? 이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는 이런 것은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성의 정심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가 한 축에 꿰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의 정심은 성의는 제가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수신만 따로 띄어서 하실 수 있으면 수신만 해보세요. 여러분 수신 딴 거 안 하고 수신만 해보려면 될까요? 수신하려면 자기 몸 닦는 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똑 띄어서 나만 닦아보세요. 한번 어떻게 닦으실래요? 되질 않습니다. 수신이라는 건 뭐냐? 자, 자기가 훌륭한 자기가 되는 길은 뭐예요? 가정에 들어가서는 가정의 이론으로서 충실해야 되죠. 그게 수신이죠. 제가가 수신하는 데 들어가 있어요. 이미 가정을 잘 다스리는 일이 수신 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은 나만 뛰어서 훌륭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사회의 이론으로서 내가 역할을 하는 것도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이야. 치고 국가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도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이죠. 수신한다는 하나 속에 제가 치고 평천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나만 뛰어서 공부를 할 길이 없어요. 나만 똑 뛰어서 어떻게 닦을 거야? 불교의 연기설도 이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어떤 연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나만 똑 띄워놓고 나만 훌륭하게 되겠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훌륭해지는 길은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가정, 국가, 사회, 천하라는 그 맥락 속에서 그 이론이 되어나가는 과정이 바로 자기 수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가져야만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올바른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만 띄어서 나만 잘 되겠다?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의식을 딱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출발점에서. 그러게 되면 내 개인의 수양을 하더라도 그것이 내 개인에 머물지 않는다는 의식을 가지고 할 때 올바른 공부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수신하는데 하나는 밖으로 뻗치는 과정이라면 수신을 하는데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것이 또 내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경물치지 성의 정신입니다. 수신을 하는데 네 가지가 차례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되지 않으면 수신 자체가 안 돼요. 수신 속에 경물이 들어있고 수신 속에 치지가 들어있고 수신 속에 성의가 들어있고 수신 속에 정신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약간의 어떤 그 선후 관계가 있다는 것은 조건절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더 기본적인 것이 된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지 수신 하나 속에 수신 딱 그 속에 앞뒤 8가지가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수신 하나 속에 앞뒤 성의정신 경물치지 성의정신과 제가 치고 평천하가 다 들어오는 거니까 내가 공부를 해나간다는 것은 그런 맥락 속에서 하는 거다라는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할 때 우리가 올바른 공부인이 됩니다. 올바른 공부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올바른 공부인이 된다? 나 혼자만 그냥 이기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거 안 됩니다. 그런 큰 틀 속에서 내가 이 틀 속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그저 내 그냥 몸 건강하고 해서 장생불사하겠다고 하는 사람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불태전의 힘을 가지고 꿋꿋이 나간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내 개인의 영달과 욕심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은 바로 꺾입니다. 조금만 장애가 와도 그냥 흔들려버리고 그냥 안달복달하다가 그냥 밧줄 끄듯이 하다가 끝나요. 그런데 이런 큰 틀 속에서 자기를 딱 정립한 사람은 웬간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꿋꿋하게 가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큰 틀 속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큰 힘이 나옵니다. 조그만 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자기 욕심 때문에 한 사람 그 욕심에 상처를 받으면 그냥 바글바글 끓지. 안 끓어요. 그렇게 든든한 어떤 행보를 하는 사람이 멀리 가고 공부도 흔들리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죠. 그 강의를 하면서도 계속 얘기하는데 이런 호흡 공부하는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호흡 공부 조그만 마음으로 해보면은요, 바로 끌어서 뭐가 안 되면 이거에 매달리고 저거 안 되면 이러다 보면은 나갈 것도 못 나갑니다. 오히려 이런 큰 관점 속에 딱 안정되게 공부를 하는 사람이 꿋꿋하게 가는 거죠. 그런 꿋하게 제 갈 길을 가는 것으로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지금 이영희 사모님은 성을 물었는데 성이 첫 번째입니다. 성이. 왜냐하면은 공부를 해나가는데 여러 가지 금촉이라는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가 내가 공부를 시작할 수 있을 때 첫 번째가 뭐냐? 의부터 공부를 합니다. 의.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보면은 감정이라는 정이 있고 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공부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정은 내가 통제가 안 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아파. 아프지 말자 한다고 해서 안 아파지나요? 감정은 명령이 안 됩니다. 나옵니다 일단. 그러니까 거기서는 감정에 대해서 내가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감정은 여러 가지 감정이 나올 때 여러 정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마음에. 그러면은 의는 여기서 선택을 하는 과정이 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을 해가지고 그걸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의입니다. 택선고집이라고 그래요. 옳은 것을 선택해서 굳게 지켜나가는 작용을 하는 게 의에서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공부는 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의에서부터. 경물치지 같은 것은 왜 필요하냐?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자료가 없으면은 올바른 선택이 안 돼. 그러니까 경물치기를 통해서 식견을 올바로 가지고서 그 다음에 택선이 고집지 올바로 딱 선택을 해서 그것을 굳게 지켜나가는 의에서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게 그래서 성의라는 것이 공부의 출발입니다. 율곡 선생 같은 분들이 성의가 바로 공부의 출발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 이런 지점에서부터입니다. 의라는 건 택선 고집입니다. 이 선택, 택선 올바른 것을 선택해서 굳게 지켜나가는 선택과 집중. 이것이 의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우리 공부에서 얘기한다면 우선 택선 고집이라 할 때 우리는 우리 공부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굳게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성의를 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공부에 대한 택선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인연 따라 오다 보니까 왔어.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적당히 가겠지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중용에서 얘기할 때는 박학지, 명변지, 신문지, 신사지, 독행지라는 성의 조목이 있어요. 첫 번째 널리 배우고 여러 가지 따지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말하자면 성의 조건이 됩니다. 성의 기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지금 어차피 이렇게 왔다고 하더라도 이 공부가 정말 올바른 길이고 우리를 멀리 끝까지 데려갈 수 있는 길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이 어디서 오느냐? 저는 간단히 얘기해요. 늘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히. 호흡이야말로 마음과 몸을 이끌고 가는 핵심이다. 여러 가지 공부법이 있는데 불교에도 있고 불교에서도 호흡을 중시했어요. 저 인도 우파니샤드 같은 데는 호흡이야말로 바로 가장 인간의 근본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호흡이라는 것은 굉장히 초점이 됩니다. 왜? 호흡이라는 현상은 대단히 중요한 현상으로 우리 몸과 마음 평생을 잠시도 쉴 수 없어요. 안 쉬면 죽죠. 평생을 잠시도 안 쉬는 건 심장도 있어요. 근데 심장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나중에 고수가 되면 심장 박동도 조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심장 박동 조정해 보신 분 흥분하면 뛰긴 하는데 그거 잠시 좀 뛰지 마라. 안 뛰지 않죠. 안 됩니다. 말하자면 의의 대상이 아니야. 성이라고 하더라도 호흡은 내 의의 대상이 안 돼.
의의 대상이 돼.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어. 그러면서도 몸과 마음을 이어나가, 몸 밖과 안을 잇는 아주 중요한 기제가 바로 호흡입니다.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냐? 호흡을, 마음이 거친 사람은 호흡도 거칠고, 호흡이 거친 사람은 또 마음도 거칠어요. 호흡을, 마음이, 그건 여러분 뭐 거짓말 할 게 아니라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흥분한 상태를 식은벌떡이라고 해요. 식은벌떡. 왜냐? 호흡이 식은벌떡 하는 거예요. 훌떡거리는 거예요. 그러고 정신이 사나운 사람일수록 여기서 호흡이 뜹니다. 정신이 안정된 사람일수록 호흡이 깊습니다. 오죽하면 장자라는 책에 보면 종식이라고 나오죠. 발꿈치로 숨을 쉰다. 발꿈치로 숨 쉬는 사람이 있을 턱이 없죠. 저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호흡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저 사람은 발꿈치로 숨 쉬는 것 같아. 쭉 호흡이 들어가는데 끝도 없이 들어가. 아마 그런 비유일 거예요. 종식법이라고 나오죠. 저는 그게 정신과 호흡이 연결됐다는 증거라고 저는 그걸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래서 거꾸로 호흡을 잘 가듬으면 정신도 맑아지고 순수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굉장한 힘이 나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누가 반론해도 제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봐라. 호흡처럼 마음과 몸을 함께 통제할 수 있는 도구가 뭐가 있느냐? 저는 한번 그 이상의 도구가 있으면 내놔봐라.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흡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불교에서 관법을 할 때 수식관이라는 것이 있었고, 호흡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게 왜 그러냐? 호흡이야말로 그만큼 중요하고 정신과 마음을 매개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정신과 몸을 함께, 또 호흡은 몸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호흡을 잘 가듬고 조정하는 것이 신체에도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호흡을 해보시면 알지만은 호흡을 잠깐 해보면 바로 아랫배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몸 달라집니다. 피가 달라지는 느낌이 와요. 그리고 조금 하면 머리가 시원해지고 정말 마음이 편해지는 옵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늘어나고. 그건 공부를 잠깐만 어느 정도만 해본 사람 그거 못 느끼면 공부 잘못한 거라고. 제대로 규칙적으로 호흡하고 마음을 모아서 호흡한 사람은 반드시 그런 호흡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호흡 잘못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규칙성, 제가 얘기하지만 규칙성과 엄밀성 이걸 지켜가면서 하면은 반드시 마음에 표가 오고 몸에 표가 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이 호흡이라는 것이 몸과 마음을 함께 이끌어가는 기다. 그리고 이것을 잘하는 것이야말로 공부 중에 참 굉장히 왕도 큰 길이고 우리를 끝까지 데려갈 수 있는 길이라는 그 믿음에 확실하게 선택을 하고 뜻을 바로 가져서 그걸 고집지 굳게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공부의 출발입니다. 우리 공부의 출발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의,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성의를 중심으로 하되 언제나 우리가 요새는 뭐 시추라면 뭐 드릴로 뚫고 들어갈 수 있지만은 깊이 파려면요 넓게 틀을 잡아야 됩니다. 요렇게 뚫어서는 무너집니다. 주변에서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큰 어르신이 계셔서 우리를 가차없이 쫙 몰아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그런 정말 훌륭한 스승이실 때는 빨리도 돼요. 근데 우리 주변에 그렇게 확실하게 그 봉오신 간 뒤에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한 길 가야 됩니다. 넓게 털을 잡고 깊이 파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가면서 이렇게 도반끼리 모여서 수련도 하고 하는 호흡 공부만 하고 한국어만 하면 되지 뭘 그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택선이고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호흡 공부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이것이 우리를 큰 길로 데려가는 가장 수승한 방편이라는 걸 인식하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성의를 비유하자면 그렇게 나중에는 그래서 성의 무작위하고 진실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할 때 나중에 어떻게까지 대학에서 나오나 여호색 여호악취라고 했어요. 이쁜 여자 좋아하듯이 나쁜 냄새 싫어하듯이
그 정도로 진실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정도까지 되려고 우리가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내 공부가 그렇게 진실한 길을 가기를 목표로 해가면서 꾸준히 간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택선이고 그 이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전적을 봐서 이 공부가 과연 옳은 공부가 해서 여러 가지 의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얘기할게요. 이제 대학에서 성의라는 공부가 성의가 이렇게 나온다면 중요해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하늘의 길은 성실한 것, 저절로 성실해서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하늘의 도고 사성자, 성실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람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성지, 성실하게 하려고 우리는 잘 안 돼요. 표리가 일치하기 힘들어요. 우리 마음은 스스로 안 속이기가 힘들어.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딴짓하고 이런 짓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성지자는 참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성지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사성자라고 하고 성지, 성자는 천지도 저절로 되는 것은 하늘의 길이라면 성자와 성지자를 합니다. 성지자를 쳐 그것을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 성지자. 구별돼. 성지자를 따라해서 사성자라고 해요. 성실하려고 생각하는. 우리는 사성자입니다. 성실하려고 노력하는 자, 생각하는 자. 사성자, 성지자. 사성자는 뭐냐? 거기 중요해서 5가지를 들었어요.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느냐? 박학지, 첫 번째가 박학지예요. 널리 배워야 돼. 그 명변지, 분명하게 또렷또렷하게 구분을 해야 돼. 신사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박학, 명변, 신사, 박학지, 명변지, 신사지. 가만히 있어. 독행지, 독행지가 맨 마지막에 하나가 또 어떻게 빠졌네? 이 요새는 이렇게 하나씩 빼먹어. 가만히 있어. 제가 찾아볼게. 박학지, 신문지, 명변지, 신사지, 독행. 신문지가 빠져. 박학지하고 신문지 자세하게 따져 물어봐야 돼. 이게 옳은. 그 다음에 명변지 분명하게 판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사 신중하게 생각하고, 마지막에 독행지 독실하게 실천해야 돼. 마지막에 독행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박학이에요. 두루 배워야 돼요. 대학에서 얘기하는. 그냥 무조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게 인생의 일이 달린 건데 그냥 무조건 그냥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가면 안 돼요. 부산에서 뭐로 가고 서울로 가면 된다고 바닷속으로 겨들어가서 태평양 건너기에 빠져 죽습니다. 그렇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 참 위험한 말이거든. 뭐로 가면 태평양 속으로 들어가. 안 돼, 절대. 그러니까 방향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 박학지를 통해서 두루 여러 길들을 보고, 명변, 신문, 신사, 독행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명하게 따지고, 신문, 잘 따져 물어야 돼. 신문이라고 해서, 신문. 아니, 신자. 신문지. 물을 붓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늘 경전 공부할 때도 늘 공부할 때 얘기해. 느낌표 붙이기 전에 물음표 한번 붙이자. 느낌표만 쾅쾅 붙이면 큰일 나. 남의 얘기 홀딱 해. 오라 끄떡끄떡 무조건 그럼 정말 그래? 하고 한번 물어야 돼. 물음표를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느낌표를 붙일 줄 알아. 진짜 옳은 데에 대해서 우리가 느낌표를 붙여야 되지. 느낌표도 안 붙이고 그냥 막 오라. 큰일 나요. 어떤 귀신이 잡고 갈지 몰라. 반드시 물음표를 붙일 줄 알아요. 아니, 철학하는 사람은 특히 요게 강해서 아주 귀찮은 사람들이지. 철학은 물음표부터 붙이는 거거든. 이게 옳다고. 우리 아버지하고 얘가 이제 옛날에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해서 자꾸 안 됐지만 많이 싸웠어요. 아버지는 느낌표부터 잘 붙이는 분이야. 저는 왜 그런데요? 아니, 한의학이 막 최고라고 그래서 양의학 다 도둑놈이라고 그래서. 아버지 그런 말씀하면 안 되죠. 그래, 한의학이 최고면은 그래, 그 예전에 홍역도 못 잡아서 홍역만 들어오면 애들이 다 쓸어 죽었어요. 양의학 들어와서 그 한의학이 빛나는 것도 양의학 들어온 다음에 빛나지. 그전에는 천연두도 못 잡고, 그렇죠? 홍역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양의학이 쫙 바탕을 깔아주니까 한의학이 빛이 나. 왜? 양의학은 여기가 아프면 여기 치료하면 된다는 거야. 한의학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 세균이 많은데 왜 거기서 병이 나느냐? 그럼 균형이 깨졌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한의학적인 치료와 양의학적인 치료가 결합을 하면 아주 좋아요. 왜? 한의학은 주변 조화를 보거든.
그 조화가 깨진 것을 바로잡아서 이것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일러주니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요. 그런데 양의학적인 것이 없이 한의학만 있을 때는 얼마나 비참했는지. 우리 누나도 하나가 있었는데 홍역으로 죽었거든. 요즘에 홍역 죽는 사람, 홍역으로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그건 무슨 공이야? 한의학 공이 아니거든. 예? 그래서 저는 꼭 물음표를 붙이는 거야. 물음표를. 풍수를 아버지가 너무 믿으셔. 풍수 좋지요. 저는 조상 의묘를 올바로 써야 돼. 중요한데. 그럼 풍수 안 쓰고 저 중국 가면 하북평원에 가면은요. 지평선이 안 보여. 아니 산이 하나도 안 보여. 거기서 좌청룡 500% 티도 아닙니까? 그럼 서양은 되게 공동묘지라 보는데 서양 사람들이 우리보다 대번 잘 사는 건 그래. 거기는 다 서양의 공동묘지 천하 명당짜리입니까? 저는 그렇게 물어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제한을 둬야 된다. 중요하다는 걸 인정하되 어느 범위에서 중요한가를 우리가 따지고서 중요성을 인정해야 된다. 티벳 같은 데서는 조장을 안 할 수가 없어. 풍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상의 장소 맹자부터 나와요. 맹자부터 그 조상의 육체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효심에서부터 출발해. 효심에서. 처음에는 맹자에 뭐라고 나오냐? 그냥 옛날에는 그냥 갖다 버렸대. 근데 나중에 내려오다 보니까 부모의 그 육체 시신에 막 파리가 달라붙고 자기도 모르게 진땀이 났대. 자식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흙으로 가서 덮기 시작해서 그것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소중하게 묻고 그 다음에 또 자리 가리고 이게 나온 거야. 이게 쭉. 그래서 점차로 이제 풍수도 나오고 가능하면 좋은 자리에다 우리 그 부모님이나 그 유체를 모시겠다는 그 정신이 발전해서 풍수로 발전은 굉장히 소중하죠. 나중에 그것이 우리의 후대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 그냥 나온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완전히 그것이 모두가 결정을 한다고 또 믿기는 또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물음표를 붙이고 어느 선에서 느낌표를 붙일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 느낌표는 붙이는 대목은 그래서 제한적으로 들어요. 이 명변 신사를 쫙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쫙 도달했을 때는 독행이야. 마지막이 독행질을 해야 돼. 독실하게 실천하는 것이 공부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도 계속 그런 어떤 모색을 하는 과정인데 어느 정도 결정을 했어요.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인정을 했으면 독실한 실천을 해야 돼요. 뭔가 여러분들이 얘기했는데 자기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자기 공부를 반성해야 돼요. 뭔가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공부가 숨쉬는 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끼로 빠질 가능성이 많고 잘못될 가능성도 많아요. 워낙 좋은 공부라서. 또 이 공부를 잘하면 효과가 너무 빨리 나는 경우가 있어. 그 뭔가 비는 사람 많습니다. 그 거기를 횟가닥다 해가지고 마구니가 하나 나와. 요괴가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하게 올바른 길을 가는가를 점검해가면서 가다 보면은 여기 정신적인 측면과 육체적인 측면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이따 드릴게요. 그건 확신을 가지고 독실한 실천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이게 성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나 성에서 얘기했듯이 성이라는 것이 무조건 성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에 5가지 조건이 있다. 처음에가 박학이야. 박학, 명변, 신문, 신사, 독해. 이 5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서 충실하게 우리가 대학에서 얘기한 그것들을 겸해가면서 나가는데 중용에서 얘기한 건 뭐라고 합니다. 인일능지 기백지. 사람이 한 번에서 하면은 자기는 안 되면 100번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꼬리표 붙여요. 그것도 저는 물음표 붙여. 사람이 한 번에서 안 되면 얘기 10번에서 안 되면 포기해라. 진짜요. 포기하는 게 옳아. 왜냐하면요, 이게 그 중요이라는 그 말이 다 옳다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사람의 노력이라는 것은, 성과라는 것은 상수가 있어. 자기가 가진 상수에다가 노력이라는 것이 곱해져요. 노력. 상수가 있어. 재능 상수라고 할까? 상수가 적은 데다가 노력을 아무리 퍼부어도 안 늘어. 하다못해 상수가 0이면은요, 노력을 100을 퍼부어도 하나도 안 늡니다. 덧셈이 아닙니다. 인생은. 덧셈이라면 아주 편해. 하나부터 이게 하나면 난 둘 할 때 내가 하나만 해도 하나는 들을 거 아니야. 곱셈이야.
굉장히 상수가 큰 데를 찾아서 여기다 노력을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용말을 그냥 믿지 말라는 거야. 남의 한 100번 해라? 그러다가 100번에 남 한 번에서 하는데 자기 100번에서 망하려고? 그런데 이 공부 안 할 수 없는 공부야. 이 공부는. 이거는요. 이런 반드시 하는 대로 어느 정도 나오게 되는 공부예요. 호흡하는 공부, 자기 삶을 발전시키는 공부는 안 된다고 해서 놓을 수 없는 공부는 남이 한 번에서 할 때 자기 안 되면 100번이라도 해야 되는 공부예요. 이게. 이 공부는 놓아서는 안 되는 공부거든. 향상의 길을 포기하면 죽는 것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100번을 하더라도 우리는 해야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이 중용의 사람이 한 번 해서 하면 자기 100번 하고 사람이 10번 하면 1000번 하더라도 가야 될 길을 우리는 가야 돼요. 이게 중요한 일이지. 그 각오를 가지고 하면 못할 게 없다라고 중용에서는 얘기해요. 조금 그런데 알고 보면은요. 조금 앞서고 뒤서는 거 그 별거 아니에요. 굉장히 빨리 나가서 앞서는 것 같죠? 그 사람이 오히려 쉽게 무너지기도 하고 어렵게 한 사람이 잘 되기도 하고 뭐 수없이 많아요. 저는 공부하면서 그런 걸 봤어요. 어떤 분들 참 재능도 참 갖가지야. 한문 공부를 하더라도 되게 못 외우는 사람이 있어. 남 10번에서 외우면 남 100번을 끙끙거리고 잘 안 돼.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오래 가지고 남고 그 사람이 운축이 있어서 오히려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이 좀 빨리 나간다 늦게 나간다 그런데 신경 쓸 일이 없어. 이건 그냥 해야 될 공부다라고 생각하고 남이 한 번 했으면 난 100번이라도 해서 이루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꾸준히 간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성의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그냥 꾸준히 이 길은 우리가 안 갈 수 없는 길이고 가면 반드시 도달한다는 그런 확신 아래 가면 성의 공부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공부에서 성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영희사고를 얘기했으니까 경도 의미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경까지도 얘기할게요. 경하고 이제 경 공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은 우리가 공경한다, 존경.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존경. 그렇죠? 쓸래, 존경한다, 존경. 저번 의미로 씁니다. 예경, 뭐. 근데 경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우선 경이 첫 번째 등장한 건 주역이라고 봐요. 주역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경이 직내 의의 반매. 주역에는 이제 주역 본교에 나오는데 경이 직내 의의 반매라고 합니다. 경으로서 내면을 반듯하게 하고 의로운 것으로서 외면을 반듯하게 합니다. 경과 의를 두 개, 내외를 공부하는 공부로 내면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공부법으로 주역에서는 경이 나와요. 그 경의 의미가 그래서 이때는 존경이나 공경의 좁은 의미가 아니고 어떤 뜻이냐? 굉장히 넓은 의미로 가장 우리가 경의 의미에서 알지 못하는 것이 경의 의미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주일무적.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경의 의미로 놓치고 있는 게 이것도 경의. 주일무적이라는 것은 경의 의미로 하나에 집중해서 마음이 헷갈리지 않는 것, 여기저기로 가지 않는 게 경이에요. 딱 하나에 집중해서 마음을 이리저리 헷갈리게 가지 않는 것. 주일무적이라는 건 갈적자예요. 무적, 딴 마음이 막 이리 달려나가지 않는 게 주일무적. 그 다음에 상성성, 항상 성이라는 건 깨성자입니다. 깨어있는 것이 또 경입니다. 이게 호흡에서도 우리 공부하는데 주일무적과 상성성이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이 경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예화가 있는데 퇴계 선생은 평생을 경 한자를 공부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경,
퇴계 선생이 가장 중시하는 경한 경의직내. 그 퇴계 선생의 수양론은 주로 내면에만 시중에 있어. 경의직내잖아. 직내. 내면을 바르게. 근데 퇴계 그 당시에 퇴계 선생하고 쌍벽을 이뤘던 분이 지금은 그렇게 퇴계 선생은 덜 알려진 사람이 남명조식 선생이에요. 남명조식. 그 좌우로 쌍벽이 있어. 남명 선생은 경과 의를 함께 중시했어. 경과 의를. 내면과 외면을 함께 닦아야 된다. 그래서 요 이제 그거 일화를 얘기한 건 그래서 자기 공부를 상징하는 것에 두 가지 신물을 지니고 다녔어. 뭐냐? 방울과 칼. 방울은 뭐냐? 경을 상징해요. 항상 딸랑딸랑해서 마음을 일깨운다. 상성성 깨어있다. 마음을 일깨우는 것으로 방울을 지니고 다녔고 일적인 삿된 것을 끊어버린다는 의미에서 의의 상징으로 칼을 지녔어. 칼과 방울이야. 그러니까 제 의미는 뭐냐? 방울. 경의 의미, 중요한 의미가 방울에 해당해. 우리 마음을 항상 일깨우는 거. 깨어있는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호흡을 하는 것도 깨어있는 마음이 핵심입니다. 호흡을 하다 맹해지면 그거 공부 아니에요. 언제나 호흡에 깨어있어야 돼요. 성실하게 호흡을 살피고 깨어있는 그것이 안 되면 공부가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불교 참선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부를 잘못하면 불교 참선하는 사람이 내가 근데 이게 식견이 바로 서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 스님 한 분하고 얘기하다가 우리는 참선하면 되게 발목 아파서 1시간만 돼도 죽을 지경이야. 저녁 때 철야를 하기로 했는데 이 스님은 9시에 다리를 딱 꼬고 앉더니 새벽 3시까지 한 번도 안 풀어. 우리는 한 50분 하고 쉬고 50분. 우리가 수근수근해서 저 스님이 새벽 3시 반쯤 일어났는데 발이 쉬나서 넘어질 거다. 안 넘어져. 툭툭 터지니. 신기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이 스님이 뭐라고 했느냐. 열심히 어떻게 하다 보면 산매 속에 들어가다 보면 내 몸을 잊어버린대. 몸 찾는데 힘들 때가 있대. 그게 A 사이드다. 불교 공부의 핵심은 깨어 있습니다. 성적 등지야. 여러분도 이게 불교 공부지만은 호흡에 똑같이 적용돼요. 성적 등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호흡하는 공부에도 똑같이 들어가. 성적 등지라는 건 깨어있음과 고요함을 함께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건요, 불교의 뿐이 아니라 모든 공부의 진앙입니다. 성적 등지. 호흡하는 분들도 이거 잊으면 안 돼. 호흡을 하는데 고요해야 돼. 마음이 가라앉아야 되지. 근데 가라앉아가지고 혼침에 들어가면 공부 아니야. 호흡을 놓치면 안 돼. 깨어있어야 돼. 또렷하게 살펴. 이 두 가지가 함께하지 않으면 공부가 버리는 거예요. 성적 등지. 불교도 마찬가지야. 화두를 들어. 예를 들어 화두를 들으면 화두를 참고하는 마음이 치열하게 있기 때문에 깨어있어. 그러나 그 화두 하나 속에 모든 잡념이 다 타버려. 고요해져. 그러니까 참 또렷하면서도 지극히 고요한 것이 화두 참고의 핵심이에요.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지극히 고요해져. 호흡에 쫙 들어가. 그러나 또 성실하게 깨있는 살핌이 없으면 공부가 아니야. 성적도. 그럼 내가 딱 채웠어. 이 사람 공부 잘못했다. 이렇게 성적 등지라는데 제 몸을 왜 잊어버려?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져? 그거 공부 잘못하면 무기공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가. 무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렇게 됩니다. 잘못하면 일종의 먹먹해져가지고 제대로 깨어있음이 살아있지 않고 적에 빠져버리면 몸뚱이 잊어버리는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올바른 공부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호흡을 하든 어떤 공부를 하든 성적 등지라는 것을 기억하면 안 돼. 근데 경에서는 언제나 상승성, 항상 깨어있어. 내 마음의 작용을 항상 살펴서 딴 잘못된 선택하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깨어있는 경. 호흡을 할 때도 상성성, 주일무적 이 두 개가 함께 가야 돼. 이 공부의 진화,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데 공부의 가장 종요로운 마루라고 해요. 요거를 놓치면 잘못됩니다. 그 핵심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호흡을 하든 불교 수행을 하든 어쨌든 간에 성적 등지는 핵심이 됩니다.
성적 등지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고요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공부를 반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로 하는데 내가 혹시 너무 적에 치중하지 않는가? 아니면 너무 성에 치중하면 어떻게 되냐? 들떠 있어. 들떠 있어. 이게 성적 등지가 안 되는 공부는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공부를 반성할 때도 언제나 성적 등지를 바라보고 이 경, 상성성. 여기 상성성에는 적이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그것이 공경이라든지 거기에도 그 다음에 엄공근각이라든지 그 엄숙정제라는 뜻도 있어요. 경에는. 거기에 이제 공경한다는데 그런 데 들어가죠. 그 공경의 자세는 어른을 모실 때는 항상 조심스럽고 살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경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경의 공부가 굉장히 핵심되는 공부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 건 성과 경을 얘기하면서 우리 공부하고 얘기한다면은 적어도 경이라는 그 중심을 잡을 때 우리가 깨어있음과 고요함을 함께 유지하는가? 내 공부를 반성할 때 하나의 진함으로 삼아야 돼. 요것이 깨지면은 공부 제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쪽에 치우치려고 하면 공부가 비틀어져. 비틀어지는데 이게 비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공부가 워낙 훌륭한 공부다 보니까 삐뚤어진 효과가 나와. 근데 삐뚤어진 효과는 묘한 효과가 나와서 어떻게 되느냐? 요괴가 돼. 아니 손오공제가 서역이 쓰면서 얘기했잖아요. 요괴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대개 손오공을 엄청 괴롭힌 요괴들은 어디냐? 대개 삼매자가 붙은 도수를 가지고 있어. 삼매신풍, 삼매진화. 왜? 이 요괴들이 삼매에 들어가서 힘을 얻은 거야. 그게 손오공을 엄청 괴롭혀요. 그런 재주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요괴들도 우리가 이 공부하는 잘못된 사람들 많거든요. 잘못된 길로 빠진 사람들 무시하면 안 돼. 이 사람들이 이 희한한 힘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희한한 힘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사람 베이는 길.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늘 자기를 돌아볼 때 어떤 성적 등지를, 이게 불교 용어지만 이것이 하나의 진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이라는 게 항상 깨어있고 주일무적 한 가지 딱 집중해서 마음이 이리저리 산란하지 않은 것이 공부의 묘체라는 것만 알아도 성과 경에서 우리가 좀 배울 게 있지 않을까. 마침 영의사범이 성과 경 개념이 좀 애매모호하다고 해서 내가 아는 대로 그냥 정리해 본 건데 그것을 우리 공부와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걸로 오늘 특강을 마무리합니다. 그냥 조금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신발경은 항상 동시에 우리가 성이 그러니까 좀 더 높은 개념이에요. 경이라는 건 구체적인 방법이고. 그러니까 항상 성과 경을 함께 유지하는 게 필요하죠. 성과 경이 왜냐하면 성이 빠지면 공부 제대로 안 되고 경이라는 게 방법론이 제대로 안 되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과 경은 공부의 핵심이고 진합니다. 이렇게 유학을 떠나서 모든 공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경과 성을 분리해서 이렇게 성은 근본적인 자세를 얘기하고 자세와 그것까지 다 포함했다면 경이라는 건 방법에 가까워요. 방법, 구체적인 방법. 그러니까 경이 직렬하고 경으로서 내면을 바르게 하는 방법에 가까워. 성이라는 건 방법은 아니에요. 그보다는 좀 더 차원이 높은 그런 근본적인 거예요. 예, 자세와 방법 다 들어가죠. 원장님 이게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성의 힘을 말씀하실 적에 의에 제가 생각하는 의는 일반인들이 처음에 앉아서 수련을 시작할 적이에요. 아 이제 수련을 시작해야지 열심히 잘해야지 하는 그 마음이 5분에 한 번, 3분에 한 번 이렇게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근데 제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이게 미천이구나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의가 맞습니까? 맞아요. 선택하는데 의는 굉장히 넓은 개념인데 상량이라는 건 저울질하고 비교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정하고 꾸준히 의와 지가 이제 이어져요. 보통 의와 지가 이어져요. 지는 글자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 토로 돼 있는데 사실은 갈짓자에다가 마음심이 들어간 게 지. 요게 사실은 원래 갈짓자야. 위에 그러니까 마음이 일정한 방향으로 갈 때 지라고 그러는데 의는 그 이전에 선택에 들어가. 내가 선택하는 건 성실하게 택선 고집하는 그 마음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잘해야지. 체크하고 혹시 밑으로 나가는데 그래도
고집이라는 게 고집지. 지금 얘기한 건 고집지에 가까워요. 굳게 지켜나가는 정신. 그것도 의에 들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또 미천이 적어서 아니요. 어떤 때 좀 한심하기도 한데 한심한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게 의가 아닌가. 아, 그리고 네. 우리가 내가 중요한 게 내가 높은 경지에 갔느냐 안 갔느냐, 내가 놓치지 않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향상심을 잃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힘들더라도 가야지. 확인하고 채찍질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영호 씨는 내가 유심히 본 사람 중에 한동안은 내가 걱정 많이 했거든. 얼굴에 표가 나. 저 어디가 맥혔을까 저. 왜 저렇게 얼굴에. 근데 많이 얼굴이 펴지면서 이 공부가 되나 보다. 내가 그렇게 장영호 씨는 가끔가다 보면서도 그런 걱정도 하기도 하고 많이 안심도 하고 그 꾸준히 가고 있다는 내 사실은 상당히 마음이 흐뭇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선배 샀다가 아니에요? 원래 근데 이게 여기서 나온 거야. 이렇게 해서 변했어. 자연이. 지심이야. 마음이 가는 거야. 그런 거. 글자 중에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참 재밌는 글자만. 실천한다는 행자는 네거리라니까. 네거리를 그린 게 단일 행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요것은 요렇게 요 네거리를 단일 행자로 해서 거리라는 뜻이야 원래. 단일 행자가 거리가 그래서 거리라는 거에 여기 거리 가짜라는 여기다 길이라는 뜻이 나오는 거예요. 거리가. 그 거리라는 뜻에서 걸어간다는 뜻이 나오고 이 요즘은 거리라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행동한다, 행한다는 것만 나오는데 원래 거리. 대행 그러면 뭐냐? 큰 길이라는 뜻이에요. 큰 길. 근데 의를 요즘 우리가 인식한다 이 개념으로. 인식 아니에요. 인식 아니에요? 인식. 선택. 비교하고 선택하려면 인식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시기 인식이야. 시기. 알식자? 알식자. 그게 인식이. 네. 오히려 의는 선택과 지켜나가는 게 자기의 뜻이라. 뜻의지 그러니까 마음심 뜻인데 크게 얘기하면 전체가 다 마음이야. 그 중에 구분을 하자면은 의가 있고 정이 있고 다 식이 있고 려가 있고 다 많아요. 주일 무적할 때 저기 갈적자입니다. 간다는 뜻이에요. 저 잡념을 없애라는 겁니까? 무적이라는 건 하나에 집중했는데 자꾸 헷길로 이리저리 날 때가 막 우리가 호흡 한 가지만. 그렇지. 딱 집중하고 잡념을 없애. 여기저기로 마음이 헷갈려 가지 말고. 그렇죠. 예. 하나 할 때는 공부 그래도 하나에 공부 예. 주일 무적. 그 다른 하나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자, 마음은요 억지로 절대 마음 잡는 요령 중에 하나가 내가 늘 하는 거 아니면 마음하고 싸우지 말 것 같아. 늘 공부하는 사람이 첫 번째 걸리는 게 여기는 그런 경기는 나만 먹겠지만은 공부를 하려고 시작하면 왜 없던 잡념이 더 나와. 되게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공부를 시작했다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은 지금 이렇게 폭포처럼 흐르고 있어요. 이거 함께 떠내려가. 함께 떠내려갈 때는 잡념이 없어. 왜냐하면 버스 타고 갈 때는 속도감 안 느껴지잖아. 그냥 그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이 풍류에 휩쓸려가다가 그 안에서 잠시 멈춰보는 거야. 멈추면은요, 그 안에 못 느꼈던 흐름이 와서 다 부딪혀요. 그 안에서 몇 바퀴 굴르고 물도 먹고 그러는 거 당연해요. 왜? 폭포처럼 흐르던 속에서 그냥 떠내려갈 때는 속도감을 못 느끼다가 서보니까 이게 서지나. 폭포처럼 하느님이 때리니까 거기서 굴르기도 하고 물도 먹고 허파허파하고 하는 거 당연하죠. 당연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왜 이래 하면서 그놈하고 싸우다 보면은 끝도 없어. 싸우는 마음이 또 폭포가 돼.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늘 중요한 게 이건 나이 공부가 많이 시네 그냥 하던 걸 하면 돼요. 또 잡념. 그럼 또 돌아와야 돼. 그 잡념하고 싸우지 마. 잡념. 그럼 또 돌아와. 또 돌아와. 하다 보면은요, 자연이죠. 자가. 나중에 저절로 없어져야지. 이놈하고 내가 이놈을 없애야지 하는 순간에 없애는 것까지 잡념이 돼가지고 공부 못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하던 일을 그냥 갈 것. 가던 길을 찾아서, 내가 또 딱 길을 봐야지. 그럼 가던 길 찾아가면 돼요. 그냥 그거 꾸준히 하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언제 그렇게 헤맸지 하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자연스럽게 가지는 걸로 가야지 절대 싸우지 말 것. 그거 아주 첫 번째예요. 이건 나중에 공부가 돼도 마찬가지. 그 요령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 그게 계속 싸워야 돼. 그런 마음. 질문이 있습니다. 공부가 평상시에 다른 때보다 잘 된다는 리듬이 잘 타고 가고 있는 도중이라도 체력 향상을 위해서 중간중간 운동을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예. 반드시. 그건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몸과 마음을 둘로 보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왜? 둘로 보는 순간에 틀린 거야. 이제 올림픽 구호에는 튼튼한 몸에 튼튼한 정신 이렇게 됐구나. 마음인가? 건강한 몸에 건강 육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예. 그게 원래는 잘못 번역된 거예요. 히포크라테스가 거기에는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깃들기를 하는 기원형이야. 그러니까 건강한 육체는 바탕이고 거기에 깃들도록 해야 돼. 육체만 튼튼하고 그거 참 골치 아픈 인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깃들기를 하는 바람을 가지고 우리는 하는데, 그런데 건강한 육체가 우선 기본이 안 되면 마음만 떠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 마음만으로도 한 분도 있어요. 아주 귀한 예가 있어요. 육체가 망가졌는데도 마음으로 극복한 분들이 있어. 없는 게 아니야. 그러나 굉장히 희귀한 예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돼요. 제가 요새 육체가 무너져서 아주 괴로워 죽겠어요. 아니 근데 저는 아주 어릴 때 버려서 몸을 고등학교 때 철봉에서 떨어져서 이게 다리가 망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한 30 되면은 고정 수술에 이 관절을 고정해서 이제 그러면서 처음에 대학 들어가서 병원에 가서 했더니 의사가 픽 피웠더니 집에 돈 많어 그러더라고. 내가 웃으면서 돈 많았으면 이꼴 됐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좋은 사람 많아 장가 빨리 나가. 그래서 누구 신세를 망치라고 그래요? 내가 또 웃었더니 의사도 재밌나 봐. 그냥 웃었어. 그러니까 병신이 완전히 되기 전에 장가 가라 소리지 의사가. 누구 신세 망치라고 그래요? 내가 웃으면서 그랬더니. 그래서 픽 피고서 이제 면제도 했는데 아파요. 관절이 괴사가 됐어. 부러진 게 탈이 나가지고 찍어보면 알겠지만 전구처럼 동그랗습니다. 고관절이 동그래. 그래 매끄럽지. 근데 이게 쭈그러진 거야. 괴사가 일어나. 쭈글쭈글한 놈이 비비니 얼마나 아파요. 근데 대학원 됐는데 관악 캠퍼스 내에 올라갈 때인데 아파서 못 가. 그때 마침 봉어르신 내 그 은혜만 해도 봉어르신 댁에 있을 때는 아파서 이거 큰일 났네요 그랬지. 부리 먹어 그러시더라고. 힘도 안 들이고. 부리면 죽게 먹어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네요. 아마 괴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복구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아프지는 않을 거다 그러시면서 주더라고. 구리를 어떻게 먹어요? 새카만 가루를 줘. 구리요. 보기 법지 않아. 그 호두기름에다 볶아서 먹어. 그 우리 호두기름에다 그걸 볶아서 모래 같아. 그러면 빻더니 곱게 빠집니다. 곱게 법지한 거라. 어디다 뽀았어요? 플라스틱 통에, 플라스틱 절구에 뽀았어요? 아니면 쇠절구에? 그 플라스틱 절구에 안 돼. 쇠절구에 곱게 빠져요. 그놈을 마이신 캡슐에 넣어가지고 마이신 캡슐에다 넣으니까 목직해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어르신이 배사물에 먹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 그냥 먹으면 속 너무 부대낀다고. 근데 배삼을 아는 분들이 나중에 별로 분명히 알려드려요. 혹시 구리를 먹을 기회가 있으면 배삼을 먹을 것. 사물탕을 배로 해가지고 그 배사물에 먹으라고 하시더라고. 나중에 구리 먹는 사람들이 그 배사물 얘기를 몰라. 그 배사물을 근데 내가 봉오신 댁에 있는데 그 남의 집이잖아 그래도. 내가 맨날 사물탕을 끓여 먹을 도리가 있나? 그래서 한약방이니까 훔쳤지 뭐 약재. 훔쳐가지고 방앗간에서 빻어요. 곱게 빠달라고 4가지 사물이니까 빠가지고. 가루를 냈어요? 가루로. 가루로 낸 다음에 그걸 소세에 넣고 죽을 썼어. 고았어. 그 걸쭉한 죽을 만들어 놓고 병에다 담아놓고 구리 먹을 때마다 그런 한 숟갈 떠서 따뜻한 물에 풀어가지고 그래서 한 달쯤 먹었더니 아픈 게 없어지 진짜. 구리 꽤 많이 좀 더 먹고 이제 치웠는데 안 아프니까 평생을 그 다리를 사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미 그때 사고가 나서 괴사 상태가 일어나니까 이 관절이
뭉개져 보니까 다리가 요만큼 한 2cm 가까이.